네, 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를 일단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1번부터 3번까지가 기본적으로 펀메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들으러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잘 알고 계세요. 네, 한 번도 써보지 못하신 분이 들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써보시면서 펀메드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기서 과연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드린 건 바로 2번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어떤 키워드로 내가 검색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되면은 4번과 5번에서 구글 스칼라와 생성형 AI 부분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 검색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접속을 하셔야 되시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펀메드 자체는 논문 원문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문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원문을 보려고 펀메드를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문을 보려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저널들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개 넘는 저널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저널들을 도서관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솔루션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쓰시려면은 꼭 반드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펀메드를 들어오셔야지만 그 솔루션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펀메드 자체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펀메드.gov로 접속을 하면은 무료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연결돼서 논문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펀메드 사이트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펀메드는 이렇게 메인 화면 쪽에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펀메드라는 사이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나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주제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주제 분야별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예요. 그런데 펀메드는 이 서지 정보라는 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서지 정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논문에 대한, 그러니까 기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 논문 한 편에 대한 논문 제목,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해 놓은 걸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하고 기본적으로 원문은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요새 원문 링크가 달려 있던데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따 뒤에서 바로 보실 이 PMC 아카이브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풀텍스트 저널 아티클을 아카이빙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펀메드의 기본적인 검색은 이 매들라인이라는 걸 검색하기 위해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세요. 이 매들라인이라는 이름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그 생의학 간호보건 파트 주제 분야로만 딱 국한을 지어서 5,200여 중의 저널을 엄선해서 선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널을 선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선생님들의 전공에서 나는 뭐 순환기 내과 전공이다. 그러면 순환기 내과에 관련된 저널들 종수는 몇 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로 나오는 저널뿐만이 아니라 한글로 나오는 저널도 있고 불어, 뭐 독일어, 일본어 각각의 국가에서도 생소하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학회들이 다 있을 거고 그 학회에서 자국의 언어로 출간하는 저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주제가 같이 걸쳐져 있는 좀 제너럴 인터널 메디신 같은 경우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저널들을 내가 다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정의를 내린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세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들 중에서 주요한 20% 정도만 보게 되면은 내가 해당 분야를 굉장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제 분야들이 상위 20%의 저널들에 몰려져 있을 거고 그 저널들을 읽으면은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정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들라인이라는 저널을 뽑아놔요. 그래서 5,200여 종의 저널을 뽑아서 이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이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매들라인은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유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펀메드를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벌써 3,100만 건이 넘는 논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3,100만 건의 논문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임상 주제에 맞는 논문을 딱딱딱 뽑아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앞전에 저 목차에 설명드린 통저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의 매들라인에서 쓰는 통저는 메시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펀메드 검색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먼저 보호할게요. 그러면은 같이 펀메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도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꼭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펀메드 탭에서 이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펀메드의 펀메드 홈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셨을까요? 펀메드의 펀메드 홈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천천히 로그인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화면에 펀메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펀메드 홈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펀메드 사이트는 사실상은 그냥 기본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랑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또는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그 뒤로 이렇게 추천하는 것들이 밑으로 리스트업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 리스트업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보셨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입력했던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또는 색인이 되어 있는 논문들을 기반으로 키워드가 추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스페이스를 두니까 뭐 오베스티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하는 저자들도 있고 메타볼릭 신드롬 프리밸런스를 검색하는 저자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또 추천해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키워드는 일단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치를 하시면은 우리가 늘 보던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솔트는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어요. 베스트 매치로. 저는 이제 모스트 리센트로 바꿔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기본은 베스트 매치로 정렬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베스트 매치 자체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분석을 해서 가장 논문의 일치도가 높은 것들 순으로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연도는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의 것들 우선으로 보겠다면 솔트바이를 모스트 리센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출간된 순서대로 이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바꿔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정렬 자체를 바꿔서 보시는 방법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해당 분야를 처음으로 접한다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베스트 매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보여주기도 하고 리뷰 아티클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아마 리뷰 아티클이 제일 먼저 나타나 있을 거예요. 베스트 매치로 정리를 하셨으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해당되는 분야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아티클들이 리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최근의 아티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스트 리센트로 놓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이 검색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만큼 펀메드가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 내가 입력한 검색자가 넣은 키워드의 의도성은 이거예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키워드가 뭐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나왔으면 좋겠고 2022는 출판 연도에 좀 의도성을 갖고 있고 킴제이는 저자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의도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름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석 테이블을 갖고 있고 그 분석 테이블 매칭을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보여진 결과값에서 볼드체로 나온 것들이 이 해당되는 키워드에 매칭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굉장히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기능을 이제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검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특정 서지 정보를 검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논문을 읽다가 논문의 13번 요 레퍼런스를 꼭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시고서 펀메드에 검색을 하실 때는 이 타이틀 먼저 해서 쭉 입력을 하시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근데 타이틀로 입력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많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펀메드는 입력된 정보를 잘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뒤쪽에 있는 저널명과 출판 연도, 네, 볼륨명과 처음 페이지 정도만 집어넣어도 생각보다 검색 결과가 굉장히 잘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교환 파일은요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지금 파일이 없으시면은 메일에서 확인이 안 되셨으면 잠시만요. 예, 지금처럼 선생님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질문 바로바로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줌 채팅창에다 공유는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도 혹시나 나중에, 이거 또 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들은 리서치 메뉴에 여기 교육자료 메뉴가 있어요. 네, 정보 이용 교육의 교육자료 메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네, 파일은 지금 전달드린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환에 있던 것처럼. 자, BJOG 이렇게 입력을 하고 2018, 125, 55.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난수처럼 보이게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걸로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번호가 1번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용 정보가 일치한 게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타이틀부터 쭉 입력하지 않아도 이 아티클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저자를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특정 저자 찾는 거는 어느 데이터베이스는 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동명이인이란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자들이 간혹가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의 이름을 통일성 있게 기재를 안 해서, 그러니까 매번 바꾸는 거죠. 바꿔서 입력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펀메드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환해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특정 저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성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일단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요. 일단 검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저자의 논문의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쭉 보시다가 그 저자의 논문이 이거였네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요. 검색된 결과 내에는. 그러면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results are displayed in a computed sort order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자명으로 그냥 입력했을 때는 요 인포메이션 아이콘이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아이콘과 함께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그 저자의 논문을 가장 적합하게 찾는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누락되는 것들도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정 저자를 찾는 방식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원래 그래서 특정 저자를 찾을 때는 그 저자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것들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관명을 또 같이 조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저자가 또 기관이 하나 이상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관명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검색을 해주셔야지만 그 저자의 논문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특정 저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ORC 아이디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특정 아이디를 만들려고 이렇게 권장들을 많이 합니다. ORC 아이디는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의 약어고요.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orcid.org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orcid.org라는 사이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풀 모양을 이렇게 생겼어요. 우측 상단에 이제 사인인이 있습니다.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겠고 계정을 만드시면 되세요. 만드시는 거는 무료고 만들 때는 한 3스텝 정도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어서 사인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페이지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제 오키드 ORCID 넘버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넘버예요. 주요 바코드고 여기에 제 이름뿐만 아니라 바이오그래피뿐만 아니라 제 연구 작업물들까지도 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ORCID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add 버튼 눌러서 내 연구 출판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논문이든 책이든 뭐 컨퍼런스 포스터 자료든 다 여기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등록을 다 해두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특정 저자를 찾았을 때 제 아이디만 알려주면은 그 저자의 모든 이력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연구자들이 그 연구자의 논문을 찾아가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나의 정보를 잘 갖춘 다음에 나를 홍보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이 창에서 프린터블 버전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 CV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 CV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논문을 투고하실 때 보면은 그 투고 규정에 ORCID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적어서 내세요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한국연구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쓰고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ORCID는 옛날에 이제 예전부터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은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마다 다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자기 연구 저작물들을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자를 구분 짓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펀메드에서도 오키드 아이디로 검색은 가능은 한데 이게 출판사에서 세개는 해놨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자명 검색할 때 아마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해볼까요? 헨슨 K로 했을 때 사무칠 하나에다가 메일 컨트롤 세션으로 나오는데 소문자로 하게 되면은 3571건의 메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most list로 바꿔볼까요, 한번? discovery of로 나오고 3571건 나오고 예, 똑같이 나와요. 원래는 그 펀메드는 대소문자는 구분 안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는 다 치환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신 부분을 여기 준 채팅창도 스크린샷이 돼요. 밑에 그 채팅 입력한 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린샷 입력이 되시거든요. 예, 그거를 보여주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어드밴스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검색창 아래 어드밴스드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따 말씀드릴 거였는데 아래쪽에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검색이 이루어졌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대문자로 입력한 것도 소문자처럼 인식을 해서 트랜슬레이트를 해줬고, 소문자는 소문자 그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H로 대문자 입력한 것도 다 소문자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는 알아서 다 구분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어스와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이제 태그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검색어가 동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BJOG 아까 입력한 것도 이렇게 소문자로 알아서 치환해줘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대소문자는 크게 관련 없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술지명을 검색을 하는 거, 특정 학술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풀네임, 저널의 풀네임이나 저널 약어명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넣었을 때는 조금 이게 다른 것들이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 중에 블러드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냥 블러드 넣게 되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겠죠. 뭐 타이틀에도 블러드, 앱스트라에도 블러드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저널명에서만 검색을 시켜줘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여기 뭐 타이틀도 있고 아래쪽에 초록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필드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타이틀 필드고요. 요 바로 아래는 저자 필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널명 필드가 어디냐면 여기 첫 번째 게 들여 너무 많이 되는데 요 첫 번째 게 저널명 필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저널마다 필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티클을 들어가도 항상 저널명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 링크 형태로. 여기만 검색하라고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저널명을 입력을 하고 가까로 저널이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널 필드가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볼드체로부터 되는 거 보이시나요? 1번, 2번에도 보면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널명 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가까로 저널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우리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태그. TAG. 검색 태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태그들은 하는 역할은 특정 영역만 검색을 시켜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필드를 다 합니다. 이게 제목이든 초록이든 저널명이든 어필레이션이든 다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태그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검색을 포커싱 있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검색 방식은 특정 주제 검색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하시죠. 사실상은 내가 궁금한 임상 질문을 넣었을 때 결과값을 얻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베스트 매치로 놓고 하시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네. 왜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동으로 키워드를 매핑해서 검색도 하고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늘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이 떠올르셨기 때문에 오신 경우들도 있으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검색을 했는데 앞전에 넣은 이 키워드로 103건이라는 거에 나왔어요. 103개가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103건 중에 제가 이게 아마 첫 번째 페이지 한 10번째 안 가서 나왔던 논문인데 이 논문을 잘 읽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입력한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IDS에 관련된 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내가 입력한 스파이널 코드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관성 없이 그냥 매칭을 해서 이 논문을 이렇게 띄워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순하게 키워드를 딱 검색을 했을 때 무조건 다 맞는 결과 쫙 하고 뽑아져 나야 되는데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입력한 것들에 잘 맞는 것들만 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통제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어를 펌메드에서는 메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지었어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의 약어가 되겠고요. 이 펌메드 3개를 사용하는 통제된 시소러스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통제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어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보시는 건 ICD 분류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을 때, 질병 하나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이 명칭들이 자연어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성 있게 코드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특정 명칭을 딱 주는 형태가 바로 통제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게 통제어인데 그거를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모든 저자가 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걸 표현하고 B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저자와 B 저자는 각각의 논문의 초록과 타이틀과 초록에다가 각자의 용어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연구를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A 저자 거 논문 봐야 되니까 알코올 디펜던스를 검색을 넣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 봅니다. 그럼 이걸로 하루를 끝내느냐? 그러면 안 되죠. 왜냐? B 저자 거 논문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알코올 어딕션도 놓고 또 봐야 됩니다. 물론 중복된 게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끝낼 수가 없어요. 누구는 알코올 어뷰즈라고 썼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고 썼거나 또는 복수 형태로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 딱 넣어서 검색을 해야지만 적합한 문헌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언제 다 놓고 있지? 저자들이 어떤 언어로 썼는지 다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중복된 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 제시한 바는 바로 이겁니다.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미국 국립과학도서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A 저자와 B 저자의 논문들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출간된 논문들 다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쭉 읽으면서 이 논문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이네? 그러면 그 논문에다가 색인어를 집어넣어줍니다. 네, 논문에 색인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A 저자가 인스타그램에다 올렸고 B 저자도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논문을 올렸어요. 근데 전부 다 해시태그를 안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 인덱서가 샵 하고서는 알코올리즘이라고 A 저자 논문에도 B 저자의 논문에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A 저자, B 저자 논문에 샵 알코올리즘 붙여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검색할 때 이제 뭘로 검색하면 돼요? 샵 알코올리즘만 검색하면은 A 저자, B 저자, C 저자 거 다 튀어나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할 때는 알코올리즘하고 각가로 메시라는 태그만 달아주면은 이 샵 태그가 샵으로 색인된 부분들만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알코올리즘을 검색하게 되면은 올필드 검색이 돼버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개념은 잡히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이 메시는 어디서 검색하시냐면은 펌메드 메인 사이트에서 우측 하단의 메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앞전에 펌메드 사이트 검색했는데 메인 화면으로 나가시려면 이 펌메드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펌메드 아이콘 클릭할게요. 펌메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메인 화면 나오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가장 우측에 익스플로러의 메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클릭할 건데 이걸 그냥 클릭하시면 화면이 전환돼 버리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줄게요. 이거를 2개의 페이지를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펌메드는 검색 사이트, 메시 데이터베이스는 메시를 검색하는 사이트. 그래서 새 탭에서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메시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이트고요. 메인 화면에 있듯이 굉장히 설명 간단합니다. 메시라고 있는 메디컬 서드 헤딩즈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드 보케블러리 시소러스, 통저 시소러스가 됩니다. 바로 펌메드에서 아티클을 색인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교환해서 봤던 것처럼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다른 것들도 또 검색을 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 어딕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알코올 어딕션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 이렇게 하나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알코올 어딕션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통제를 해놨습니다. 라는 이렇게 통제된 용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이런 사이트라고 보면 되세요. 그럼 다른 용어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교환했던 다이아베티스라는 용어를 집어넣게 되면은 다이아베티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02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다이아베티스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새기는 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다이아베티스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들은 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한번 내가 평소에 필드에서 쓰시던 것들 용어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평소에 쓰시던 거 한번 해보실까요? 못했나?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니까 그 명칭 그대로 이렇게 색이 잘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요. 그 선생님들 필드에서 쓰시던 용어들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이거 혹시 이렇게 되어 있나? 이 용어가 있나?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용어들 한 번씩 쭉 넣어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뭐 온라인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주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헐트 어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평소에 쓰던 단어와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죠. 하이 블러드 프레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퍼텐션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약어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약어가 선생님 필드에서 쓰는 약어들 있잖아요. 그 약어를 다른 필드에서도 또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약어는 잘 안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약어의 풀네임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쓰는 경우는 있을걸? HIV 같은 거 써요. 이런 식으로. 아예 HIV로 이제 색인을 해버리죠. 이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통용되는 거는 해요, 약어로. 근데 조금 이쪽 분야만 딱 쓸 것 같은 또는 그런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약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은 이제 안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찾다 보면은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통제어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통제어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념들이 유사한 것들을 뭉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뭉칠 만한 게 없으면 잘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통제어는 모든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의학과 간호 보건학에 쓰는 모든 용어가 100%다 통제돼서 들어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통제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통제어들이 다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어가 많이 없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어큐트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급성 간염, 급성 폐렴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어가 붙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단어인 경우는 좀 있고 뭐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인 경우들도 자주 쓰는 것들은 있지만 그 이에 뭔가 두 가지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은 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칼로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진 않고 그때그때 맞춰서 좀 베리에이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셨죠? 선생님들도 지금 보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메시 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지는구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나왔을 때 결과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구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하나의 결과 값에서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건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일 때는, 선생님들이 같은 페이지를 좀 보시면 편하시니까, 아까 알코올 어딕션 찾았었던 알코올리즘을 그대로 찾아서 아까 알코올리즘 요 페이지를 찾아서 쭉 스크롤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교환과 동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환에는 각각의 구역별로 좀 이렇게 잘라놨는데 동일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 통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메시 통제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고 원래 용어는 주표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브젝트 헤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상은 이제 뭐 색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메시 통제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 사전처럼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전적 정의는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한 이러한 개념들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 알코올리즘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체크박스는 부표목이라고 부르고 요 부표목들은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일 때 쓰게 되는데 요건 이따 뒤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체크박스가 많은 상태에서 그 아래 보시면 두 개가 특이하게 또 따로 체크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검색의 포커싱을 좀 이렇게 정확도 있게 높여준다거나 다시 넓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데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박스들은 뭔가 검색 옵션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은 앞전에 봤던 가장 위에 있던 통지어 알코올리즘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코올 디펜던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어들이 이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see also는 그냥 유사한 메시 키워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메시 텀들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라고 이렇게 펀메드 메시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 트리 형태 구조가 중요한데 이거를 시소로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트리 형식의 용어로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의학학과 보건학은 이렇게 트리 형태로 상위 하이롤 개념을 나눠서 구조화시키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용어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질병 분류 코드 같은 경우도 트리 형태로 많이 구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시를 이용해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바로 우측에 있는 펀메드 서치 빌더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알코올리즘이라는 논문,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먼저 통제어를 찾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용어가 알코올리즘으로 매핑이 되어 있구나. 첫 번째 이 단계를 같이 하시고, 두 번째는 우측에 있는 펀메드 서치 빌더 창에 보시되면은 아래쪽에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칸은 그냥 메모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장 같은 역할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바로 아래 있는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Add to Search Builder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가 자동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로 메시는 내가 손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Add to Search Builder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이 들어온 키워드를 그대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카피를 하십시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펀메드 탭을 열어놨잖아요. 이 열어둔 펀메드 탭에 오셔서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복사해온 키워드를 그대로 넣고 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1,950건이라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을 서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81,950건은 무조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왜죠? 메시 인덱서가 분명히 읽고서 키워드를 알코올리즘을 색인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태그라는 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특정 필드, 특정 영역을 검색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디 영역이냐면은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베스트 매치 다시 바꿔놓을게요. 선생님들 똑같이 보려면은 베스트 매치 놓고 볼게요. 첫 번째 아티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 아티클 타이틀은 알코올 유디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알코올리즘하고 내가 입력한 거와 다른 형태로 검색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를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초록을 지나서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영역까지 지나가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이 영역까지 오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로 태그를 가까로 메시로 주게 되면은 여기 필드를 검색을 하게 돼요. 여기 필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걸 검색한 거예요. 요거. 그럼 요 키워드는 누가 해놨다? 메시 인덱서가 이 논문을 읽고 알코올리즘을 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메시 인덱서가 이 논문을 읽고 이런 통제어가 이 논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논문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리고 바이오마커스와 관련된 연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콤바인드 모달리티 테라피를 이용하고 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이 논문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제어를 보고선 이 논문이 어떤 내용들을 다뤘을지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어디를 검색한다? 바로 이 메시텀 영역을 검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81,950건은 무조건 이 메시텀 자체 알코올리즘 색인되어 있는 논문만 찾았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했으면은 타이틀과 초록에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매칭이 안 될지라도 메시텀에 있는 요 용어를 매칭해서 검색을 했고 이 용어로 쓰여진 색인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우리는 검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 색인가가 하는 역할과 좀 다르게. 그래서 이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실수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예요. 메시로 검색하면 된다고?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검색하신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 어딕션, 가까로 메시.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될까요? 해볼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통제어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어 어휘집에 없어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는 통제어 어휘집에 없습니다. 메시텀에. 메시텀에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알코올리즘이라고 이렇게 통제된 용어로 메시 검색을 해야지 어떤 용어든지 가까로 메시를 붙인다고 메시 검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다음 시소러스라는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검색을 했을 때 하이어를 포함한 확장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트리 스트럭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요걸 보시려면 이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걸 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알코올리즘 자체는 이 트리의 가장 마지막 거예요. 가장 마지막 거라서 하이 구조로 더 볼 수도 없게끔 되어 있고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끔 다이아베티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구조는 돼 있어요. 이렇게 통제어, 서브 헤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트리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용어가 가장 마지막이 아니고 그 밑으로 뭔가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메시로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메시를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와 관련된 것들 쭉 검색이 53만 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도 있네, 바로. 자, 요 아티클 한번 볼게요. 저는 분명히 당뇨병으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타입 1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검색이 됐어요. 타입 1이 됐어요. 자, 1형 당뇨가 검색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쭉 내려서 메시텀 한번 볼게요. 메시텀을 봤더니만은 저는 아까 뭘로 검색했죠?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검색하니까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메시텀에. 근데 메시텀을 보면은 익히 있는데 타입 1이라고 돼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요게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 트리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검색을 했는데 얘를 검색을 하면은 요 아래 것들까지 다 같이 싸잡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같이 포함해서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메시텀을 활용하는 경우가 언제의 경우냐면은 내가 당뇨와 관련된 거 검색을 할 거야. 근데 1형 당뇨도 검색해야 되고 2형 당뇨도 검색해야 되고 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메시텀에 하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가장 상위 개념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와 유사한 범위에 있는 또는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색한 거에도 타입 1의 검색 결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53만 8천 건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것까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까지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같이 검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봤던 이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도 내가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 건수가 너무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했는데 뭐 10건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는 좀 더 이거를 더 확장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단계 위로 갑니다.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더즈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가 맞춰서 키워드가 바뀌게 되고 트리도 이렇게 확장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코올리즘 영역이 있었는데 한 단계 위에 걸 클릭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바로 한 단계 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더즈로 확장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검색 결과가 너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단계 위로
근데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를 뜨면 너무 검색어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딱 보시고 내가 보려던 거는 알코올리즘이었어라고 하게 되면 알코올리즘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용어의 개념과 엔트리 텀들을 보시고 해당 용어로 포커싱을 좀 줘서 검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 옵션, 아까 그 체크박스 많았던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이저 토픽입니다. 주요 주제로 좀 제한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서치 빌더는 일단 다 지워주시고,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리즘을 아까 검색했던 결과 건수 기억나시나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한 게 8만 1000건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포커스를 줄 겁니다. 어떻게 두느냐?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가시면은 리스트리트 투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앞에를 체크를 해주십시오.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서치 빌더에 오셔서 Add to 서치 빌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가가로 메시로 잡히던 게 가가로 MAJR로 잡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이게 체크만 해주면 알아서 바꿔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얘도 똑같이 카피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6만 1000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2만 건 정도 사라져요. 갑자기 2만 건 정도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아까처럼 메시텀 장목까지 쭉 내려가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메시텀 장목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똑같이 알코올리즘이 검색된 건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기 옆에 별표 보이시나요? 별표? 알코올린 옆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 별표가 뭐냐면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별표를 쳐줍니다. 하나의 논문의 메시텀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개수는 생각보다 레인지가 커요. 근데 별표는 이 중에서 1개 또는 5개까지만 딱 별표를 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해주냐면은 다른 논문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최근 순서대로 바꿔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쭉쭉쭉 이렇게 논문에 써 있어요. 타이틀과 함께 초록이 쭉 있는데 이 논문 자체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의 메시텀들이 새기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알코올리즘 그리고 딜레이드 액션 프리퍼레이션즈 그 다음에 요 약물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남성과 여성을 다 했고, 이거에 대한 팔로우업 스터디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논문을 설명할 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거는 이 3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중요한 것들은 별표를 쳤는데, 이 앞전에 봤던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별표로 되어 있는 메시텀만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커스를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많을 때는 내가 중요한 것들만 다루겠다라고 하면 요걸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 포커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표목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 서브헤딩즈라고 있는 체크박스 많은 부분인데 이 체크박스 많은 부분은 특정 주제로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아까 서치 빌더는 똑같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리스트 투 메시 메이저 토픽 체크한 것도 해제를 해주세요. 네, 지워주시면 되겠고. 자, 나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돼서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싶어. 프리벤션 앤 컨트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길게 텀이 잡히게 돼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구성이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한 통제어에다가 슬러시하고 요 제가 체크박스 한 거 용어 쭉 들어가 있고 닷가로 메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검색어가 4,699건으로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 들어가 보면 압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메시텀즈 항목이 알코올리즘하고 슬러시 프리벤션 앤 컨트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에반과 관련된 논문인 4,699건만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헤딩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정 주제를 활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각각의 이 스콥, 그러니까 이 블러드라고 써 있는데 이 블러드가 도대체 어떤 주제를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였을 때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제가 URL을 붙여놨어요. 교환에다가. 이 URL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열리시게 될 텐데, 메시 퀄리파이어스 위드 스콥 노트라고 해서 각각의 용어들, 아까 전에 봤던, 그래서 블러드다. 블러드라고 하면은 이거는 언제 씁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설명을 꼭 읽어보시고 쓰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가능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빠르게 검색을 할 때 서브 헤딩과 함께, 아까 메이저 토픽과 함께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단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싶어. 알코올리즘과. 그건 진단과 관련된 용어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벤션을 제외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에디터 서치 빌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단과 관련돼서 메이저 포커싱 한 4,547건만 딱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활용해서 좀 내가 내용을 줄여서 러프하게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거는 서플리먼트 컨센트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 디지즈, 오르가니즘 텀즈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이 바로 이 서플리먼터리 컨센트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메시는 통제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을 해요. 지금도 2025년 메시 갱신될 게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Watch 중인 메시에서 in progres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좀 많이 등장할 게 AI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갱신할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였냐면 코비드-19 때가 그랬어요. 11월에 갑자기 이게 막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논문을 색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을 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뒤에 각가로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돼요. 바로 이런 용어들이 물질명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트리 구조가 없어요. 트리 구조가 더 이상 없을 때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질 단독으로만 색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검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이 용어 같은 거 2012년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계속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유사하게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통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바로 들어왔었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가 되자마자 바로 메시로 텀을 이렇게 매핑을 해줬어요. 워낙 이때는 긴급했고 해당되는 용어들 빠르게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년에 등장하자마자 21년도에 바로 그냥 이렇게 됐던 케이스예요. 자, 그럼 이 서플리먼트 컨셉은 어떻게 검색하냐면은 그냥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에듀 서치 빌드 하면은 키워드 타임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넣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7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서플리먼트 컨셉은 어디에 색인돼 있냐면은 이 아까 메시 텀즈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아래 서브스텐스와 이 서플리먼트 컨셉이라는 요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쪽 항목으로 들어와요. 아래쪽으로 물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찾는 키워드가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되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직 메시로 색인되기 전 단계인 형태구나 라고 하시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단 트리 구조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통제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통제 검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검색하시게 되면 11만 건 막 이렇게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등장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 자체를
펌메드가 막 분석을 하죠. 펌메드는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한 것들을 트랜슬레이션즈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 키워드 검색 기능은 확장성은 너무 좋아요. 11만 건이나 보여주니까. 근데 연관성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내가 정확도 있게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메시텀으로 검색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저가 검색이 굉장히 정도율이 높은 검색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내가 포커싱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했던 메시 메이저 토픽으로 해서 포커싱을 주면은 10,000건 정도도 더 줄어들어서 더 포커스를 두고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고 나면은 자연어는 쓸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자연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정 문헌이 요새는 온라인에서 먼저 출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인덱스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메시 인덱스 읽고 새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색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게 뭐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색인이 완료되어야지만 통저로 검색이 가능한데 색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만약에 당뇨다라고 하게 됐을 때 검색을 하고 most listen to를 두게 되면은 요새는 이런 아티클들이 보입니다.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는 아티클들이 있어요.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가 바로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논문을 투고하시고 나면은 내 논문이 어떤 특정 권호 페이지를 배정을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 선공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 선공개되어 있을 때는 페이지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아티클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티클의 타이틀과 초록은 당연히 다 있어요. 이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보던 메시텀 항목이 없습니다. 메시텀 필드가 없어요. 온라인 어드 프린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읽고 새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덱싱 피리어드가 생겨서 자연어 검색은 통제어가 색인되지 않는 문헌의 누락을 방지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봤던 이 아티클 은 분명히 제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검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가 딱 등장을 해요. 타이틀이 아예 딱 바뀌어져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면은 타이틀에 아무리 써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검색의 결과에 걸러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자연어 검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어 검색을 할 때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풀어서 검색을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드밴스에 가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어드밴스 히스토리에서 이 디테일즈라고 꺽쇠 기호를 보시면은 얘가 트랜슬레이션즈에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64만 건이라는 결과를 보여줘요. 이 결과는 막 키워드를 조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불필요한 결과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레이저 설저리 같은 경우도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13만 건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검색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은 구문,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의 경우에는 구문의 앞뒤에 쌍따옴표를 두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검색 기능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서 초록의 첫 번째 레이저가 나오고 초록의 끝단에 썰저리가 나와도 결과값에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썰저리라는 거를 붙여서 검색을 해줘라고 하려면은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마라고 명령 주기 위해서 앞뒤로 쌍따옴표를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펌메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구글도 다 똑같아요. 모든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구문 앞뒤로 쌍따옴표를 주게 되면은 더 이상 트랜슬레이션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구문을 맞춰서 검색을 해줘요. 다만 이것도 4,700건 좀 많아요. 왜냐? 전체 필드를 검색했기 때문에 레이저 설저리가 어필레이션이나 다른 곳에 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키워드가 논문의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하면은 조금 더 내가 생각한 의도와 맞는 논문일 거야 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겠죠.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레이저 설저리가 등장한 게 아무래도 내가 입력한 것과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에서만 검색을 시켜줘 라고 태그를 입혀주면 됩니다. 그 태그가 원래는 이렇게 써요. 가까로 타이틀 슬래시 앱스트랙 가까로 닫고. 근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로 TIAB 이렇게 만 하셔도 바로 타이틀과 앱스트랙만 영역을 검색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검색 결과가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어 검색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많이 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는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의 쭉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연구 아이디어를 잡을 때는 어떤 특정 논문의 연구 제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내가 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잡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컴퓨터에 검색하느냐? 당연히 알코올 의존증과 모바일 앱 이렇게 놓고서는 그냥 204건 이렇게 검색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결과를 쭉 봐요. 그러면은 결과를 보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하니까 막 그냥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은 이런 논문이 등장을 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1페이지 좀 넘어가기 전에 나온 건데 이게 뭐죠? 쭉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아무도 1도 관련 없는 논문이었어요. 이런 게 RCT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논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쓸모없는 논문. 주제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또 시간을 소모합니다. 또 그러면 또 다른 거 찾아보고 읽고 나가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적인 좀 정보 검색에 대한 좀 체계를 잡고 가시는 게 이제 좋아요. 저는 6단계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오늘 펌메드로 일단 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저를 쓰고 있으면은 통저와 자연어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해 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단계인 연구 주제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쭉 연구 아티클들을 쭉 논문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연구 계획서들이. 그 중에서 내가 검색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추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에다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 풀어넣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출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추출이 됩니다만 여기 있는 키워드를 다 써서 검색을 하진 않아요. 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딱 꺼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나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개념을 추출해 하셔야 되는데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의 알코올 중독의 스마트폰 앱의 효과 그래서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벤션, 아웃컴 이런 일반적인 용어들을 막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건 다 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용어는 다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개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조합하실 거냐.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대상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어떤 인터벤션을 어떤 컴패리전과 함께 줄 것이냐. 그래서 그 아웃컴을 어떤 걸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개념을 잡고서 가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부적인 용어는 빼셔야 되세요. 내가 그래서 인터벤션으로 주사제를 했는데 5mg과 10mg을 투여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너무나 이게 너무 세부적입니다. 그리고 특정적인 연령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사에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평균 연령 21세인 여대생이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21세 여성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 여성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논문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세부적이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이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를 전략을 세야 되는데 이 조합을 하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불변 연산자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and or not 이 세 가지 중에서 조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언급한 논문들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d로 조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서지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뭐 사이언스사이트나 아니면 클리니컬키, 뭐 와일리 이런 출판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풀테스트 원문을 볼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실제로 논문을 검색할 때는 펀메드, 구글, 뭐 EMBase,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같은 각각의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검색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할 때는 대부분은 주제 분야를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를 하고 싶다. 그럼 펀메드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사회학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포스 같이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걸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맞춰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논문, 서지정보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문은 풀테스트로 연결을 해서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앞전 설명드린 대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어를 쓰고 있으면 통제어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 통제어를 안 쓰면은 선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글을 할 거야? 그럼 구글은 통제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제어를 선정 안 하는 거예요. 자, 펀메드는 통제어 메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제어 메시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자연어도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의 방식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은 어드밴스 서치를 쓰세요. 일반적으로 앞전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창, 그냥 메인 화면에 있는 창은 그냥 내가 초벌로 검색을 할 때, 대략적으로 볼 때만 쓰시고, 이제는 어드밴스드로 오셔야 됩니다. 어드밴스에 오시게 되면 상단은 빌더로 돼 있고 아래쪽은 히스토리예요. 그 빌더에서 검색식을 만들면은 히스토리에 저장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작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통제어부터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펀메드 메인 화면으로 만약에 나와 있게 되면은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 클릭할게요. 어드밴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빌더가 있게 되고 아래쪽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저희도 히스토리가 좀 몇 개 쌓였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로 이제 지워줄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검색할 거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알코올리즘과 그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이렇게 알코올 중독 하나 카테고리 검색하고 스마트폰 앱 카테고리 검색한다 그걸 조합을 할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검색을 할 때 먼저 통제어 하나 검색하고 자연어를 검색한 다음에 조합을 할 거예요. 그럼 통제어 검색은 아까 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전에 했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알코올리즘을 검색을 합니다. 자, 알코올리즘을 검색을 했고 우리는 통제어 검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측에 있는 Add to Search 빌드를 통해서 펀메드 서치 빌드에다가 붙여줍니다. 알코올리즘 메시를. 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어드밴스 서치의 첫 번째에 있는 이 쿼리 박스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 창이 두 개가 있어요.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위에는 태그가 없을 때 태그가 없을 때 위에다 하시는 거고 태그를 내가 이미 생성을 했으면 아래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서치 버튼을 그대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꺽쇠 기호를 올라가시면은 Add to History라고 있는데 이 Add to History 눌러주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로 알코올리즘 메시 검색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알코올리즘 관련된 정확도 있는 검색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최신 문헌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신 문헌 놓치지 않게 해서 자연어 검색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연어 검색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앞전에 했던 메시 용어는 꼭 반드시 한 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용어를 또 자연어로 쓰고 있는 논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고 OR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스페이스를 두고 그 다음 키워드 구문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키워드가 하나일지라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아닐지라도 앞뒤로 그냥 따옴표를 주는 버릇을 그냥 두고 있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자연어를 쭉 계속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연관성 있는 자연어들을. 그러면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하게 되면은 이미 선생님들이 리뷰하신 논문들, 책 자료, 뭐 학회 자료 이런 것도 보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들도 보시되 이 메시 브라우저에 가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뽑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쓰여져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건 잘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치된 건 그냥 안 쓰셔도 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 용어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코올 유저 디소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넣을 거야. 알코올 유저 디소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뒤로 계속 OR로 붙이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는 많이 넣을수록 최신 문헌들이 재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신 문헌 더 놓치지 않게끔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게 올필드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올필드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필드를 좀 조정할 겁니다. 올필드를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은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조정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이 자연어 키워드가 나오는 것들만 검색을 해줘라고 타이틀 앱스로 지정을 바꿔줍니다. 여기를 올필드로 두시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타이틀 앱스로 바꿔주시고, 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됐다. 키워드를 저는 지금 2개만 입력했지만 원래는 더 많이 입력하실수록 좋아요. 오늘 실습일 때는 간단히 2개만 해보고 여기서 add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봤던 태그가 자동으로 다 입혀집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똑같이 add to history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줄이 또 쌓이면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자연어 검색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1번 줄은 정확도 있는 검색, 2번 줄은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는 검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작업인데 교환에 있는 것처럼 2개를 이제 조합을 해줄 거예요. 근데 2개는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2개를 OR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서치 넘버를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 구문을 그대로 다 복사해서 다시 쿼리 박스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서치 넘버를 보시면 되세요. 이 서치 넘버 자체가 구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샵1, or 샵2라고 쿼리 박스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태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입력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add to history 하게 되면은 97,000건이라는 알코올 의존증 관련된 정확도 있고 최신 문헌들까지 다 검색한 거예요. 이게 모든 논문을 검색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자연어 키워드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좀 짧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교환에 따라서 요 파트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모바일 알코올리즘 세트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5번, 6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번과 6번 이 세트 넘버 세트로 만들어진 거를 조합하는 샵3 and 샵 6까지 해서 샵 7번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저도 천천히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 하시면서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모바일 앱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모바일 앱이 도대체 통저가 뭔지라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바일 앱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해보면 돼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냥 앱이라고 검색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개념적인 정의를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모바일 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을 하고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엔트리 텀들을 보니까 모바일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쭉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리 구조도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이 다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펌멜 서치 빌더에서 add to 서치 빌더를 통해서 카피를 합니다. 똑같이 쿼리 박스에 집어넣고 add to history에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저 검색을 한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앞전에 했던 것처럼 자연어 검색을 해줄 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메시톰으로 넣은 거 꼭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넣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도 넣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복수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단수도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수와 복수는 따로따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으세요.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단수로 검색하면 복수형도 자동으로 끌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르게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복수는 다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타이틀 앱스트랙에 맞춰진 상태로 add 버튼 눌러서 저는 일단 두 개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모바일 앱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샵 4번과 샵 5번을 통해서 2개를 조합을 해줘서
18,000건 정도로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알코올 의존증과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두 개를 동시에 언급한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샵3 and 샵 6이 필요해요. 그럼 63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체계적으로 좀 검색을 했던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정렬이 잘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검색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검색한 63건과 그 다음에 동일해요. 그냥 알코올 유즈 디소더 모바일 앱,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똑같은데 149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은 거의 80건? 80건 넘게 정도 논문이 더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149건에 잘 재현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 80건 중에는 의미 없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건 제한, 여기도 63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은 이 63개가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누락된 게 있어요. 이 149개 중에는 이 63개에 나온 것들 중에서 분명히 빠진 게 100% 있습니다. 무조건 빠진 게 있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비교를 해드리면 간혹 가다가 149라는 벤 다이어그램 안에 63개가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걸쳐 있지 않아요. 두 개가 그냥 교집합이 좀 있을 뿐인 거고 149개가 더 혼란스러운 값들만 더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63건을 리뷰하시면 되세요. 63건은 무조건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논문은 다 리뷰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은 체계적으로 검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누락된 걸 일단 방지를 하고 못 보는 걸 방지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보는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 절약은 훨씬 더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그냥 검색했을 때보다 체계적으로 검색하니까 검색 결과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디테일한 아까 전에 봤던 세부적인 용어로 검색식을 검색을 넣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검색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못 봤던 거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내가 결국 보고자 하는 아티클들의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RCT들만 보겠다, 리뷰 논문만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좌측에 있는 필터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는 좌측에 필터가 항상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필터는 체크만 하시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면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 우측에 이렇게 풀테스트 링크스라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옆에 항상 있어요. 요 아이콘, 요 파인드셔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신 다음에 펌메드에 들어와야지만 나타나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저널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으면은 앞전에 교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링크들을 보여줘요. 이 중에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거나 요 풀텍스트 링크 중에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그 PDF 원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구매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펌메드에서 검색하고 논문 어떻게 봐요? 라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데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해당되는 펌메드만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Find It 요 버튼만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누른 건 이렇게 2개 나오거든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논문이 열리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보내주게 되고 여기서 풀테스트 논문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이거 열리니까 요 사이트 주소 복사해서 집에 가서 하면 되겠죠? 안 열려요. 집에 가서 안 열려요. 예. 이게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들어왔구나 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PDF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원문 제공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탑5 병원 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못 보는, 안 보는 주제 분야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원문 복사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다른 그 주제 분야 도서관들을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이때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실 때 이용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펌메드 검색 결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아티클을 검색할 때 UC 상권 중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티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잘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요 아래 시밀러 아티클즈라고 초록 끊는 날 바로 나타나요. 근데 이 시밀러 아티클즈는 어떤 경우만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메시텀이 있을 때만 나와요. 메시텀이 없으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논문의 메시텀을 분석을 해서 메시텀이 유사한 영역들을 시밀러 아티클을 확 뿌려줍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연구자들 분들이 좋은 아티클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아래 있는 시밀러 아티클을 같이 좀 포함해서 같이 좀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같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검색 결과를 저장할 때는 대부분 요 검색창 아래 있는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포맷을 뭐 CSV 형태로 뽑아내시면은 엑셀 형태로 받아서 보실 수는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뭐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저장을 하세요. 그 엔드노트를 저장을 하시면은 나중에 논문 쓸 때도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드노트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엔드노트 교육이 또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때 어떻게 쓰는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alert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펌메드에는 alert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검색을 다 완료를 짓고 나면은 지금 여기 샵3인데 샵 6이죠. 검색 시기 보시면은. 근데 요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서치 텀들이 다 잡힙니다. 그 검색 기술 길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를 alert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데일리든 먼슬리든 위클리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초록 정보들까지 해서 최대 500개까지, 200개까지, 최대 200개까지 검색을 얘가 돌려요. 먼슬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얘가 자동으로 검색을 돌립니다. 그 검색 결과가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특정적으로 길게 검색을 했는데 논문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얼럿을 걸어두면은 내가 매번 검색할 필요 없이 얘가 자동으로 검색해서 업데이트되면 저한테 주니까 새로운 논문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내가 해당되는 주제 분야를 매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럼 주제 분야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얼럿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는 얼럿을 주로 이렇게 씁니다. 저널들을 다 걸어놨어요.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 그다음에 여기 뒤에 가까로 TA 태그는 아까 앞전에 봤던 가까로 저널이랑 똑같아요. 저널이라고 써도 되고 TA라고 써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주로 보는 저널 다 OR로 묶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얼럿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데일리로 만들어놨더니만은 이제 아티클이 하나라도 업데이트가 딱 되고 나면은 바로바로 제 메일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초록 읽고 필요하면 원문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지금 22분이라서 8분 정도 남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구글과 AI와 관련된 거, 검색과 관련된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은 진짜 많이 쓰세요. 근데 저희 분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을 쓸 때 어떻게 쓰시면 좋으느냐? 첫 번째, 입력된 검색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스로플라스티 힙프랙처로 쓰거나 힙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를 검색하거나 의미는 똑같은데 앞쪽에 있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과값이 서로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구글 검색할 때 내가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를 쓴다고 하면은 제일 가중치가 높아야 되는 거를 제일 앞쪽으로 배치해서 써주시면 되세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는 따옴표, 아까 기억나시죠? 따옴표를 묶으면은 풀어서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스페이스를 둘 때마다 and로 조합을 해줘요. 그래서 힙, and, 프랙처, and, 아스로플라스티. 근데 이거를 나는 힙 프랙처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줘야 돼라고 묶어주게 되면은 그냥 풀어서 썼을 때는 32만 건, 묶었으면 6만 2천 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한 결과들을 얻을 때는 부분들은 잘 묶어주시고 하는 게 항상 필수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쓰시면 되세요. 이 페이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구글 스칼라도 불량 연산자 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다 풀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 엔드 조합이에요. 그래서 31만 건 나와요. 근데 위에처럼 엔드와 OR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17,000건을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더 나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뭐 가로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AND와 OR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따옴표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소가로는 우선 연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집합 배웠을 때 했던 것처럼, 가로를 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OR로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AND로 조합하게끔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법만 쓰셔도, AND, OR 구문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은 만들 수 있다. 다만 구글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주제 분야는 전체 주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전 주제 분야일 때 우리 분야도 잘 나와요. 다만 이 검색 결과 자체에 대해서 매시텀들이 없어요. 매시텀이 없기 때문에 통제된 용어가 없어서 특정 주제어를 딱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히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앞전에 했던 체계적인 검색은 불가능해요. 체계적인 검색하려면 한 줄에다 검색식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요새 많이 보시는 게 인용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많이 보시는데 이 인용 지수는 속일 수 있어요. 조작이 가능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학술지들이 무조건 좋은 학술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신뢰도가 낮은 또는 영향력이 낮은 학술지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티클 논문에 대한 검색 결과를 내가 정말 채용을 할지 말아야 될지는 선생님이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들은 펌메드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다 하고, 그러니까 내 주제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고 구글 스칼라를 보조적으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펌메드나 구글이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련 연산자가 최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구문으로 던지고 싶죠. 내가 말하는 어투로. 그렇게 해서 GPT나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한테 논문 찾아줘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잘 못 찾습니다.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실시간 웹 검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세 가지 페이지는 제가 논문을 찾아줘, 그리고 그 논문을 왜 찾았어를 물어본 거예요. 왼쪽에 논문 찾아줘. 근데 왜 이 5개를 찾았어? 왜 5개를 찝었어, 너가? 그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5개를 찝은 이유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네, 뭐 이게 임팩트 팩터가 좋은 거예요. 피인용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제가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학습하는 건 결국 뭐죠? 오픈되어 있는 논문만 학습할 수 있어요. 닫혀져 있는 건 안 돼요. 우리가 구독해서 보는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생성형 AI를 써서 참고 문헌을 찾아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 찾아줘? 이거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언제 쓰면 좋으냐면은 선생님들은 연구 아이디어 찾을 때는 좋아요. 연구 아이디어 찾을 때는. 아이디어 한번 줘봐 이렇게 할 때. 근데 아이디어 찾을 때 야 이거 주제 그냥 아이디어 줘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요. 4가지 정도는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뭐냐면은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게 아래쪽에 있는 예시와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예시를 빗대서 만든 게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제가 만든 프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작성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잘 줍니다. 아이디어를. 물론 쓸만한 것도 있고 못 쓸만한 것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잘 줘요. 보이시는 것처럼 뭐 타겟, 인터벤션, 컴퍼레이션, 오브젝티브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주는 챗GPT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파일럿, 그 제미나이 같은 여기 왼쪽이 챗GPT, 여기에 코파일럿이 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제미나이가 준 거. 생각보다 되게 다 색 다 잘 줘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내가 더 찾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들기가 힘들 때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챗GPT 프롬프트 아카데믹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리터레처 리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학술적으로 글쓰기, 학술적인 아이디어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 아카데믹 뭐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프롬프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좀 응용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다른 툴은 없느냐 할 때 perplexity.ai라는 툴 자체는 아티클의 참고 문헌을 출처를 보여주면서 요약을 A4 한 장 정도로 해주는 개념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다만 오픈 어세스에 되는 아티클들만 보여준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엘리시도 똑같은 앞쪽에 있는 퍼플렉스처럼 요약을 해주면서 참고문헌들의 리스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관련 주제의 참고문헌을 좀 보고 싶다, 러프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보실 수 있어요. sciencebase.com도 동일하게 내가 특정 주제 구문을 질문형으로 서술형으로 질문해 주시게 되면은 요약 정보와 함께 아티클들의 정보를 뽑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connectedpapers.com은 내가 하나의 논문, 아까처럼 하나 논문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similar article 찾았잖아요. 그런 similar article 찾는 거를 매핑으로 보여줘요. 이 아티클을 중심으로 similar article들을 이렇게 노드 관계로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PDF 자체를 요약하거나 PDF 자체에서 질문을 던질 때는 chatpdf.com, GPT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킬봇이라는 사이트는 대부분 논문을 쓰실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신다거나 어떤 썸머라이저 기능을 쓰실 때는 좀 무료로 쓰시기에는 괜찮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쓴 논문이 내가 쓴 글이 이게 기계가 쓴 글인지 아닌지 디텍팅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GPT 0.2에서 하게 되면은 이건 휴먼이 쓴 거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건 AI가 쓴 거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 QR이 아니고 제 QR 다시 드릴게요. 자,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줌 채팅창으로 해서 URL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은 요 QR을 찍어주시면 되시겠고, 혹시 지금, 아이고, 네, 지금 올려드렸는데 잘 열리실까요? 뭔가 열리시나요, 선생님? 안 열리나요? 잠시만요. 지금 해보시겠어요? 지금도 안 열리나요? 되시죠? 네. 요거 그냥 오늘 교육 그 만족도 설문조사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서, 네, 그 온라인 상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까 안 되셨으면은 요 바로 다음 아래 거 링크 누르시면은 되실 겁니다. 네.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니까 간단히 체크 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펀메드는 매들라인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좋은 아티클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주 쓰시면 되는데 먼저가 구글보다 먼저 쓰시면 되는데 이 검색 단계에 따라 수행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통제어를 쓰시면 그 정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는 조금 보조적으로 쓰시면 되겠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도서관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아예 도서관에 오셨을 때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직접 문의 주셔도 되겠어요.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